저 사실 광수님이랑 상철 중에 고민했는데 광수는 이제 자기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쵸? 광수가 굉장히 멋있었죠. 근데 이거는 물론 뭐 내가 멋있어 하는 거지 인간이 멋있다 이거랑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상철님 한 분으로 정해졌대. 근데 영자도 상철 한 분으로 정해졌는데 왜 영우를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면 상철로 해가지고 커플이 되기에는 뭔가 나가서 아쉬울까봐 여러 사람 알아보긴 알아보자. 아예 안 알아보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 아쉬움에 대한 표현일까? 그렇다면 지금 영호에게 간 거는 오히려 상철로 굳히기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영호와의 데이트를 봐야지. 왜냐면 영자가 영호를 선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야. 상철 씨와의 데이트가 뭐 좀 재미가 적긴 하겠지. 근데 영자 씨는 밖에서 재미 많이 찾으니까. 영자님은 조금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철님이 더 이성으로 보이지 않을까? 물론 영자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영자님이 뭐 클럽을 다니거나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맨날 클럽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는 클럽에 가지 않는 지금 자기의 밤에 피는 장미라면 그 다른 꽃밭의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근데 영자님 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정숙이가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정숙이 순자한테는 싫어하는 티 팍팍 냈는데 영자한테는 못 그러는 거 보니 뭔가 현장에서도 그녀의 기가 느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남자들에게 인기, 여자들의 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척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수의 강자는 현숙, 영자 이런 사람들이 강자로 부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 점유율로 따지면 정숙 씨가 원탑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정숙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숙, 현숙, 영자 이게 이번 기수의 일종의 삼각편대란 말이야. 그래서 영자를 굉장히 높은 가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보일 수 있는데 정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자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의외로 남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정숙 씨가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남자도 많이 만나봤겠죠. 나쁜 뜻이에요. 남자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만난 만큼 만나봤겠지. 근데 남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보기에 순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경쟁해왔던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단아한 어떤 것을 가진 단아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라고 여기고 있나? 그리고 영호도 순자를 선택했고 역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순자가 어떤 순백의 엘리트라고 정숙이 착각하고 있나? 근데 영자는 실은 남자가 봤을 때 그 좀 위력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 아니면 영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최소 3명이 있었으니까. 기가 센 사람한테 눌렸다가 아니라 영자를 강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숙이 생각하는 남자들은 순자 같은 사람을 좋아할 거다. 순자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할 거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의 앞에서는 비혼주의였다가 순자 같은 사람한테 결혼하네? 라고 정숙 입장에서는 순자를 강력한 라이벌로 의식을 하고 있고 영자는 그냥 실제로는 아닌데 정숙 씨가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그 내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영자님에게 깨갱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아닐까?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영자 씨가 영수님에게도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막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영자는 기본적으로 뽀로로 스타일이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내가 더 벌고 매고 살려도 되지.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내가 뭐 벌면 먹어도 돼. 잘생기고 잘 놀고 재밌고 날 재밌게 해주는 거 그걸로도 충분해. 그게 영자 씨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 같아요. 예를 들어서 뽀로로가 루피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루피한테 돈 벌어 오라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뽀로로 같은 성격이면 버는 사람이 벌자. 그 대신 오늘 저녁에 놀러 나가자 뭐 이런 거겠지. 뽀로로 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훈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영자님은 원래 그냥 그런 스타일 같아. 계산적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있어. 너무 계산적이 않은 쪽으로 가면은 살짝 개념이 없거나 미래가 대비되지 않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시간관으로 이게 쾌락이란 단어에 또 긁히지 말고 원래 그냥 용어가 그래. 굉장히 약한 가설이야. 예를 들어서 현숙님은 받아쓰기 잘 못하잖아요. 받아쓰기나 이런 게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지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 그리고 암기력도 좋고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이룰 가능성이 있겠죠. 현숙님은 그렇지 않지. 그러면 현숙님은 굉장히 노력하고 남들 놀 때 일했던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걸 커버를 했겠지. 영자님은 보면 굉장히 요령껏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볼 수 있죠. 빨리 그 문제를 득하고. 그런 게 이제 영자님이 가진 어떤 센스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이 그 슈퍼데이트권 그렇게 딸 때 이렇게 공부했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냥 영자님이 기본적으로 좀 센스 있게 공부한 사람이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전형적인 잘 노는 것 같은데 타고나게 공부 잘하는 스타일. 그렇죠. 잘 노는 것도 이렇게 막 노는 게 아니고 그냥 노는지 안 노는지 모르는데 친구 되게 많은 스타일 있잖아. 근데 남자친구는 조금 속 터질 수 있어. 노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이면 영자님 부모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싶긴 한데 얘가 또 성적도 잘 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해.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긴 좀 애매하고 근데 얘가 분명히 좀 이렇게 어설프긴 해. 뭔가 어설픈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인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지. 그런 면에서 상철님 괜찮죠. 상철님 그런 분에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런 걸로 두고두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17영수도 날티나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영호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잘 수긍해주고 서글서글해서라고 하더라고요. 17영수는 너무 애 같잖아요. 애 같기만 한 모습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7영수의 날티는 약간 날티 도금이라고 할까? 날티 호소인에 가깝고 지금 이번에 영호는 그 날티 본투 날티인데 그 날티를 굉장히 로맨틱하고 어른스럽게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더 야하게 뭐 섹시함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7영수는 섹시 호소인이잖아. 자기가 섹시하다고. 나의 날티와 섹시를 실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영수님은 나 섹시하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자님이 말한 그 날티와도 한편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훈님은 자기가 날티 나려고 하지 않지. 옷도 조금 스타일리시하긴 입지만 그래도 단정함 안에서 조용하고 참해 보이는 그런 진정한 날티를 보여주죠. 날티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이 단정하고 바른 사람을 원하긴 하지만 너무 단정하고 바른 사람은 이성적으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그 설레는 사람을 만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약간 이런 날티로 표장되는 이런 부분하고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이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삶에 안정과 도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5년간 했어. 그러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때 내가 참 사업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여행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정 혹은 도전 그런 것들이 더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단정하고 바른 사람들 사이에 계속 있다 보면 그런 날티가 한편으로는 일종의 도전과 불안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불안정한 사람과 만나다 보면 또 안정적인 사람을 그리워져.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만약 극단적으로 딱 날티만 있고 바른만 있는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바른만 있는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긴 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 안정과 불안정 사이를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게 필요해. 근데 정숙님은 한편으로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상대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좀 안타깝고 사람 만나보면 그런 이해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 밸런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항상 바른 사람이랑 안정적인 그런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새로움을 꿈꾸게 되기도 하지. 그렇다고 또 너무 새로운 사람과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다시 안정을 꿈꾸고. 지금 영자님이 날티나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거든. 어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사람을 추구하지만 또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일상에서 항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루할 수 있지. 예측이 가능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 그거는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안정감이기도 해. 인생을 결국 균형점을 찾는 거죠. 밸런스를 찾는 거. 그래서 영자님이 말하는 그런 날티의 포인트를 분명히 영훈님이 가지고 있고 날티라는 표현이 직관적이지만 저렴한 포인트여서 그렇지 어떤 섹시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을 통한 설레임으로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상철님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 건 맞죠. 결혼은 예측 가능한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영자도 알걸? 영자도 알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찾는데 그래도 영자가 그동안에 설렜고 남자로 보였던 패턴은 그래도 좀 날티가 있는 섹시한 사람이니 안 만나보긴 아쉽겠지. 베스트는 그렇게 날티가 있는 것 같은 섹시미가 있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베스트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즉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너무 욕망이나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사회에서 인용하는 선에서 해소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저 꿈보다 해몬 같은데? 카라님의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그런 거지. 내가 현실적으로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공무원과 여행 블로거라고 하면 공무원이라는 그 안정감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 불안정한 도전을 시작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안정감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여행 블로깅 같은 걸 조금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체크해봐도 되고 아니면 나의 이 도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애인을 만났다. 남편을 만났다. 뭐 아내를 뭐 좀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면 불안정한 취미 생활을 갖거나 둘이서 같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 내가 안정적인 배우자를 얻었는데 불안정한 배우자를 또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야지. 둘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겠지. 물론 육아를 하면 불안정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터져 나가긴 하죠. 그래서 배우자는 좀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좀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터져 나오긴 하거든. 영자님이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한 게 외모 피지컬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지. 인생의 재미.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뽀로로 영자로서는 그건 일종의 비용 같은 거 지불하는 데 있어서 순자님 이런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기꺼이 돈을 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먹여 살려도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맥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상철과 옥수님도 상철님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봤던 이미지와 대화 이미지가 달라서 궁금해졌다. 좀 차분하고 지금 옥수님도 방향을 잃었어. 옥수님이 겉으로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데 옥수님도 되게 이성 앞에서 서툴더라. 옥순도 영철 앞에서 뭐 어떤 첫인상 왜 선택 안 했냐 하면서 피드백을 바라는 것도 진짜 궁금한 마음이 8, 90%일 것 같아. 약간 옥순 씨를 보면 되게 장난꾸러기 아이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른의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론 경험이 없진 않겠지. 근데 뭐 잘 모르는 연애를 해도 어른의 연애는 현실적인 것도 하고 그 현실적인 이야기와 둘이서 어떤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라면을 함께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옥순님은 그런 것도 물론 없진 않겠지. 근데 옥순 씨는 좀 같이 경험하고 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재밌게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친구를 찾는 느낌으로 연애 상대를 찾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지. 옥수는 확실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연인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이성이 옥순 씨의 어떤 순수함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잘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친구 같으면서 또 어떤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옥순 씨처럼 아예 순수해버리거나 근데 또 그렇게 친구 같으면서 이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옥순 씨가 휘둘리지. 이래서 이번 기수는 확실히 자꾸 이래서 헛똑똑이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때 아침에도 대화를 했어요. 약간 더 밝아진 느낌. 이 둘도 나쁘지 않아요. 상철 씨 또 요리도 좋아하고 또 친구 같은 사람이고 처음에 옥순 씨 구글 후광과 옥순이란 이름 때문에 옥순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여성적이면서 막 꿰뚫어 볼 것 같은 괜히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 서툰 장난꾸러기 소녀라고 생각해야 옥순 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옥순 씨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옥순 씨만큼 성공하지 못했는데 되게 이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좀 잔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한테 홀랑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기수에는 그런 분은 없는데 그런 분한테 확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분이랑 뭐 만나도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잘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동안 열심히 살고 정말 바르게 살아오고 막 장난꾸러기고 밝고 이런 성격이어서 다들 주변에서 야 저렇게 뛰어난 사람은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엉뚱하게 그냥 잔머리만 좀 굴리고 뭐 딱히 뭐 하는 일 없는 변변찮은 그냥 입만 사는 그런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계속 몇 년 끌려다니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옥순이 영호랑 대화한 적 있나요? 대화했으면 영어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첫날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때 대화를 했고 그때 영호에 대해서 끌렸어요. 영호에게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옥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영호의 날티에 끌린 거야. 뭐 이런 날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 17영수는 날티 호소인이긴 한데 그 날티에 너무 아저씨가 묻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 묘하게 멋진 형의 약간 날티나는 그런 형의 냄새가 있는데 약간 여성들이 봤을 때 선망하는 그런 날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야자째고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에서 막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같이 캠핑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인생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해.
그래서 남자들은 야, 저 형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구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 그렇다고 쳐봐요. 영수님은 그렇진 않지만.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남자에게 끌리진 않지.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뭐 그런 요소들은 여성분들이 들으면 살짝 극혐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17용소 오히려 여성성이 많이 보이던데 그거를 되게 감추고 싶어 하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술 잘 먹고 운동 잘하고의 날티가 아니라 여성분에게 어필될 수 있는 날티는 여자들이 많은 거가 차라리 더 맞는 것 같아. 남자들끼리 막 신나게 놀고 밤새 남자들이랑 막 술 마시고 그런 식의 호탕한 날티는 진짜로 남자들끼리의 날티고 언제 어떻게 훅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예를 들어서 낭만적인 말들, 섹시한 말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지그시 하면서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그런 스킬들이 나는 뭐 남자랑 손잡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저 사람은 뭐 손잡는 게 별거냐? 뭐 여기서 그런 게 너무 막 쿨해. 그리고 그게 막 그 나랑 다른 섹시 나라에 사는 것 같아. Y를 뺄까요? 어쨌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먹힐 때가 있죠. 그게 무조건 먹힌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날티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여자를 많이 만나봤구나. 그 느낌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돼. 근데 17용수는 실은 만나면 만날수록 얘가 여자를 많이 만나보진 못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지. 똑같이 유머를 하고 뭐 색드립을 한다고 해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매너 있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 제가 뭐 종종 드립을 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치잖아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좋은 화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결국 밸런스인 것 같아, 그것도.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지. 그래서 그 날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남자가 여성을 볼 때도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너무 바르기만 한 사람은 어렵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야. 내가 선호하는 건 다른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날티가 섞여 있는 사람을 더 섹시하다고 느끼긴 하죠. 근데 누나 웃을 때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옹 이렇게 웃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고. 옥순 씨는 상철의 이런 칭찬에도 바로 호감이 생기고 영호가 스킨스쿠버 한번 해봤다는 말에도 바로 호감이 생겼는데 그렇게 AI 워킹 끝에 다다른 곳. 옥순은 그 마음 표현을 잘 못했죠. 옥순과 순자가 그런 면에서 너무 비슷해.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해오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던 적은 없을 거야. 이건 아마 영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다른 몇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문제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뭐 옥수는 지금 뭐 영자나 정숙 이런 사람들이랑 한편으로는 좀 교집합이 좀 있었잖아요. 뭐 영호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 연애는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래. 여러분들이 지금 술자리에서 정숙 씨가 영호 씨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1대1에서 술 마실 땐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하고 다들 깜짝 놀라고 물론 뭐 다들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60, 70% 분들은 깜짝 놀라셨잖아요. 아,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아니다. 60, 70%까지 안 되겠다. 한 30%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옥순 씨도 여기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아 연애하려면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깜짝 놀래. 드디어 이제 1대1 옥순은 또 다시 짜장면으로 넘어가네요. 영자님은 왜 영자님인가요? 눈빛도 매력적이고 차도녀 스타일의 성격은 장난꾸러기, 상반되는 반전 매력. 이제 상철은 영자와 같이 데이트를 나갑니다. 약속 같은 거 생일에 많이 잡아놨냐? 나는 뭐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었어. 아 영자님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생일날 바쁘게 지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상철 씨에 대해서 물론 영호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긴 하지만 그거는 영자 씨의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솔직함 그리고 현재에 충실한 마음 거기에 따른 행동이고 그렇다고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상철은 어쨌건 영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 상철이 재밌고 이 사람과의 시간이 좋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좋은 사람인가도 나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상을 품고 있느냐도 나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실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그 환상으로 사랑이 커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히 뭘 안 해도 나 혼자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지만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나에게 진짜 다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마음가짐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사랑이 커지기도 한다고. 그러면 영자는 상철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만났던 가벼운 그런 인연들이 아닌 진중하고 속이 깊고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환상인가? 일단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영자는 상철 같은 스타일에 대한 좀 환상이 있고
그리고 상철은 그런 환상에 또 부합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영자는 자상한 사람, 뭔가 맨날 티키타카는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은 주변에 많겠지만 자상하고 아빠처럼 나를 챙겨주는 그런 이성은 또 남사친 중에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남사친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겠지만요. 상철님의 그런 게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고 무한한 자상함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상철은 조금 과감하게 뭔가 생일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지금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영자에게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좀 더 진행해보고 싶어서 정숙 영호가 손깍지 끼고 걸어가는 거 바로 뒤에 영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정숙하고 영호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영자는 영호를 선택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 날티의 한 면이잖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면. 그래서 첫 번째로 방향만큼은 적어도 영자는 나한테서 방향을 틀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영자 씨가 머리 길 때 사진을 보여준대. 자기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고 싶나? 다시 기를 생각은 없어? 저거는 뭐 기르는 게 더 낫다. 그러기보다는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그것도 좋다는 뜻으로 했겠지. 여기에서 뭐 짧은 머리 동의할 수 없어라던가 긴 머리 동의할 수 없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죠. 맞아, 영자 본인도 말했고 그 끌리는 사람이랑 한번 데이트해보자 미련 없이 여긴 낯소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지금 상철이 이 상황에서 나를 카리나로 보는 것 정도로 어쨌건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상철이 선언했어. 나는 네가 100. 물론 상철이 이 뒤에서 옥순 씨에게 계란 후라이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어쨌건 상철은 나는 너 100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는 지금까지 상철이 100이었냐 상철이 1위였던 건 맞는데 상철과 광수 사이를 고민하긴 했었지. 상철 60에 광수 40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광수가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방탈출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철이 60이야. 근데 40이 비었어. 그런데 상철은 나한테 100이래. 그럼 이 40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영자는 잠깐 나는 아직 60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볼게 후회 없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스쳐가. 그게 영자 입장에서는 상철의 이런 행동이 좋지만 나는 원래 2위 광수를 알아봤어야 되는 그런 마음 크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광수를 다시 선택해서 알아보자니 광수는 아니라고 하고 떠나갔는데 그놈 붙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질척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확실히 까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택이 영호가 된 건 아닐까? 상철에게 어떤 부담, 우리 좀 천천히 가자. 나 실은 너에 대해서 60이었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100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영호를 선택하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광수가 들어올 만큼 상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확고함이 있진 않았거든. 상철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고 상철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품고 있던 건 맞는데 상철에게 100은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상철은 지금 100처럼 다가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도 100으로 키워가야 돼. 근데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좋아 나도 너와 100이 되기 위해서 너랑 더 많이 만나보자도 있겠지만 잠깐 내가 아직 100이 아니거든.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간 게 아닐까.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슨 연인 모습 같네요. 진짜 이들은 약간 젊은 부부 느낌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상철은 가장 먼저 너 내려다 줘야지. 이런 상철의 적극적인 부분들이 영자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부담됐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영자가 상철에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더 수줍은 텐션이 필요한 것 같아. 양양약 속에 숨은 강? 이 정도가 영자가 바라는 텐션이지 저렇게까지 과감한 상처를 바라진 않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출근 준비, 그 다음에 생일 선물 알아보기. 그러면서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영자는 상철은 100이네? 나는 한 60 정도인데. 상철 입장에서는 마음을 표현한 거는 영자잖아요. 그건 상철 입장이지.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상철만 있던 건 아니거든.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수가 거기서 끝 이러면서 광수가 살짝 더 큰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었어. 광수가 큰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상철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상대가 더 압박을 주면 조금 부담되는데 라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는 밀당이 좀 필요해요. 밀당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있으면 유리해. 어린 친구들, 뭔가 내가 가진 것의 만족보다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추구하고 커 보이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 사람 중에도 그렇게 뭐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좋은 것을 더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밀당을 굳이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또 어떤 회피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도 밀당을 해서는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도 있고 기회비용도 괜히 더 커 보이고 그런 아무래도 연애를 좀 적게 해봤거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밀당으로 인해서 후회나 이런 것이 좀 적잖아요. 그러긴 안 해봤잖아.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경우가 밀당이 좀 필요한데 영자님도 그런 적당한 밀당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철이 지금 너무 다 드러내다 보니까 영자가 뭐 물러난다기보다는 좀 더 알아보러 가는 거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물건 얼마요? 이거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막 거기서 이거 사시게요. 빨리 사세요. 막 이러면 잠깐만 좀 더 알아볼게 올게요. 이런 제법 연인다웠던 상철과 영자의 1대1 데이트에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지금 영자는 좋기도 하지만 부담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상철이 이거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돼. 지금 영자의 마음속에 상철은 55야. 55고 광수가 살짝 밀하면서 상철이 혹시 49? 이렇게 지금 살짝 혼란이 왔어. 그러니까 대충 그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철은 영자가 날 좋아해? 그럼 내가 굳이 뭐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있나? 100처럼 100 하고 표현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50에 가까운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지. 50은 좋아. 50만큼은. 근데 어쨌건 영자의 그런 혼란과 부담이 지금 여기에 이런 미장센과 두 사람의 앉은 위치 그리고 상철의 설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상철이 설레고 있는데 여기서 영자는 또 맞춰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나 이런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이런 텍스트에 우리가 조금 현혹됐죠. 그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됐고요. 딱 진짜 너무 예쁜 키인 것 같다. 까지도 칭찬을 받고 그때 옥수님하고 순자님은 또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옥수님이 짜장의 다양한 맛을 즐기셨기를 제가 같이 보게 하면서 좀 바랬는데 뭐 가능하면 고춧가루도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다양한 맛을 좀 즐기셨길 바래요. 그러면서 매겨봐.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이러면은 실은 보통 여기 솔로나라 나와가지고 1에서 5까지면 물론 뭐 이성을 점수 매긴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성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자는 거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짜장면 점수 정말 순수하게 매사 허투루하지 않는 그런 옥순 씨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연애를 하는 20, 30대 사람들이 옥순 씨의 매력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 당장 뭔가 이렇게 화장이나 스타일, 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당장 뭐 화장을 모르겠어요. 하신 거겠지? 근데 화장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면 뭐야 연애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연애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연애에 관심이 없나?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화법도 좀 똑부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옥순 씨는 배려한다고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공격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신경 안 써도 매력적이죠. 근데 당장 저희 집에 화장대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장품이 집에 없거든? 그때 채팅창에서 막 뭐라고 했어. 화장품 사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화장품이 뭐 없는데 왜 사줘요? 화장품을 어떻게 골라요? 했더니 집에 있는 화장품 보고 사주라고 막 또 그랬단 말이야. 채팅창에서. 내가 그래서 말했어. 집에 화장품이 없는데 뭘 보고 그걸 봐요? 그러니까 다들 막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른 거야. 옥순이 입장에서는 뭐 화장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옥순 씨가 미국에서 살아서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부분에서 옥순 씨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아니 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이런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옥순 씨의 한편으로는 그런 정반대의 인물이 정숙 씨잖아. 그래서 구미 와서 먹은 짜장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순자님이 지금 짜장면 2번째인가? 첫날 먹었었나? 옥순도 근데 저번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고? 그래. 아니 이런 대화들이 솔직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인데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솔로인데 이런 장면을 편집하지 않았다는 게 이 두 분이 진짜 뭔가 이 남자분들한테 그닥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어. 관심이 절대 없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순자가 비벼줘서 그러니까 막 둘이서 못 살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자도 이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다른 이제 남자분한테 어떤 유혹의 메시지로 해봐. 그런 말인데 순자도 잘 못하죠. 그래서 뭐 뭘 먹든 간에 그렇게 이제 안마로 달려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데이트 미션 여기서 영자 씨의 능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영자 씨는 상당히 잘 고르죠. 근데 옥순 씨는 남자 몸무게 전혀 개념이 없어. 남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랑 연애를 할 때도 그냥 동성 친구를 만나듯이 같이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것 같아. 온라인으로 찾아봐야지 하면서 자기 직장에다 대고 물어본 거 아니야? 응? 자기 직장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옥순 씨는 지금 직장 찬스를 쓰고 있어. 직장 상사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순님이 지금 60kg로 해가지고 붙였는데, 아, 진짜 모르는구나. 남자랑 꼭 오래 사귀지 않아도 이거 좀 알 법도 같은데, 여자랑 잘 사귀지 않아 본 남자들은 여자 하면은 다 45kg인 줄 알거든? 여자 연예인 프로필에 다 뭐 45kg, 55kg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좀 키가 있으면 뭐 60kg 넘는 건 뭐 당연하지. 키가 뭐 70 넘고 이런 정도의 키면은. 근데 연애를 잘 안 해봤거나 여성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자 몸무게가 60kg가 넘어? 어떻게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 절대 아니야. 그리고 받아쓰기 시험 본문 듣고 암기하기였는데, 이렇게 또 우리 영수님 한번 소환했죠? 제작진이 영수님을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든 아끼고 있구나. 이러다가 진짜 15영수 살리기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 민아나 네가 어제 이러면서 24시간 전에 옷도 골라주고 잠도 자주고, 이때 영수님이 취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제작진이 이렇게 취해서 오시면 안 돼요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짜장면이다. 그래도 옥순 씨도 제법 많이 적었어. 근데 영자님이 진짜 많이 적었죠. 젊은 피라고 하지만 단지 젊어서는 아니고, 영자님은 처음엔 다 필요 없다. 마지막 몇 문장만 잡으면 된다. 영자님 머리가 똑똑해서 삶의 방식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고 사는 쪽으로. 좋게 말하면 요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 몇 문장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몇 문장을 전략적으로 외웠다. 어차피 우리의 뇌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단기 메모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7자리까지는 한 방에 외울 수 있어도 거기서 한 자리만 더 돼도 전체가 꼬여버리죠. 숫자가 8개가 되면은 그걸 한 방에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 항목화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이렇게 빠르게 답을 찾는. 나중에 혹시 필게임스 영자님 만나나요? 그래서 공연 거실에서 영자는 상철을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슈퍼데이트권 진짜 미안한데 상철한테 안 쓸 거야. 그게 상철의 100의 마음이 지금 영자에게는 부담스럽죠. 나는 지금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보고 그래 상철 만나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철한테 안 쓸 거다. 상철은 굉장히 여기서 충격을 먹었지. 지금 영자는 상철의 이런 일방적인 고백을 받은 셈이 돼버렸잖아요. 생일도 챙겨주겠다. 가서 너의 생일 선물하겠다. 근데 영자는 아직 상철이 설레고 괜찮은 사람인 것까지는 오케이겠지만 결정하기에는 그만큼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리고 영자 씨는 그런 고백이나 일방적인 그런 대시에 대한 경험은 많겠죠. 영자님 같은 성격도 쿨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다가 영자님을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또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자 씨가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철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말을 딱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알아보고 그렇게 가고 싶다. 나는 이미 약간 괜찮은 것 같아. 고장났잖아 지금. 뭐 상철님 고장났어 지금.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하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안 괜찮거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들어왔어. 괜찮은 거 맞지 했지만 영자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또 쿨하게 넘깁니다. 그래서 괜찮긴 해 그냥. 재밌게 놀되 너무 재밌게는 놀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딱히 의미 없는 농담이죠. 영자 씨의 이 매력에 또 상철 씨는 빠져버렸고, 영자 씨는 자기도 원하지 않게 살짝 그 어장틱한 행동을, 저는 모르는 세계가 됐네요. 그쵸? 저는 모르는 세계지만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해버렸군요. 그렇게 상철은 모자를 건네주고, 그리고 상철은 떠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은 영자를 딱히 견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영호님 잠깐 저희 대화 좀 하면서 영호에게 말을 거는데, 이때 정숙은 영자를 딱히 견제하지도 않았고, 이 장면이 또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서로 대화하고 불러내고 이런 거는 지금 영자가 영호 불러낸 것만이 아니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가 슈퍼데이트를 쓰려고 불러내나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 슈퍼데이트를 써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이러면은 거슬릴 수 있겠지. 거기서부터는 불꽃이 틀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정숙은 영자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영자님 위장 남사친들 대본 짬이 보인다고? 그치? 괜찮지? 이런 거. 다행히 별다른 반응이 없는. 왜 이렇게 다들 정숙의 이미지를 사자 이미지로, 다들 정숙의 이미지가 사자 이미지지? 일단 슈퍼데이트권은 쓸 거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쓰고 있죠? 그렇게 영호님의 그런 인기는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날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날티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지. 날티 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영자님이 꿈꾸는 상대는 섹시하면서 재밌는 사람. 그러면서도 날티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날라리를 원하는 거야. 섹시하면서 재밌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섹시하면서 재밌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자상함이 있는, 그게 영자님이 바라는 이상형의 모습일 것 같아. 근데 영호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지금 상철이 부담스러운 마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조금 휴식을 원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원래는 광수를 알아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광수를 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선으로 영호를 알아보는 것으로 상철의 이런 구애를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아닐까? 어쨌든 외적인 것보단 내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철. 근데 여기서는 또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는 않으니, 그러니까 상철이라고는 지금 어쨌든 1순위는 상철은 맞아요.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나머지 빈자리를 이대로 내가 그냥 채워버리기에는 좀 후회가 생기고, 왜냐면 그전에는 광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영호도 좀 알아보는 것으로 좀 상철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천천히 알아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휴식처가 아닌가, 영호는. 근데 물론 영호와의 이제 데이트를 봐야죠. 막 텐션이 막 엄청 높고 막 정숙과 데이트만큼 막 그런 설렘이 오고 가는 데이트다. 그러면 이 가설은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 가설이어도 또 그렇게 또 설렘이 생기면서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게 또 솔로 나라니까 그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영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핸드폰을 보고 건배는 하고요. 그렇게 평온했던 사파리. 정숙님이 맹수로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데 지금 승부욕 하나로만 봤을 때는 맹수에 가까울 수 있죠. 굉장한 승부욕,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나는 영호랑 간다고 주변 분들에게 어필하고, 정숙님 괜찮아 했어? 다들 이 정숙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을 힘들어 하는군요. 이 상황에서 만약 사람들이 정숙을 신경 쓰고 정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하는 게, 저런 걸 겪을 때 얘네들이 나 신경 쓰네, 얘네들이 날 좀 무서워하네,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거를. 이게 되게, 근데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얘기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예측 가능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큰 가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 불편해해. 그래서 나의 눈치를 봐. 그래도 얘네들이랑은 한 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눈치를 봐가면서 그냥 서로 한 반에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무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내 신경 쓰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계속 그놈이 그놈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근데 사회 나와서는 손절당해. 불이익을 여러모로 당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고 눈치를 보게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거는 10대들의 방식일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손절하거나 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나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돼버리지. 신뢰를 못 준다는 얘기야. 그치, 고딩들은 그런 것도 약간 우상화할 수도 있지. 일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고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건 잠자는 사자 또 자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예고에 영호님 날티나는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돈도 안 벌어도 괜찮아, 내가 투잡해서라도 먹여 살릴 거야 라고 영자님이 이제 과감한 말을 하죠. 영자의 말에 영호의 눈빛이 살짝 반짝이는? 나랑 결혼할래? 근데 이거는 드립이지. 이거 진심은 아닐 거고,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정숙님만 생각하지 마. 나도 상철님만 생각 안 할게. 상철이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겠군요. 하지만 어쨌건 상철이 100은 아니었으니까, 50 이하였으니까. 그리고 상철에게도 이순위가 없었는데 옥순이 많이 커졌다. 그러면서 옥순 씨는 빈집털이를 시도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영자 씨가 워낙 노련하다 보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